25세 팀이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시즌에 0.5세 더 어린 팀이 나타나가지고 그 25세 팀을 꺾는다? 앞으로 팍스의 연봉은 늘어나는데 네. 스퍼스 팬들의 불안감도 같이 늘어나요. 빅 슈터는 한 명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현중이라고. 네. 아 그렇죠. 이번 기회를 놓쳤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곧 들어가는 길은 일단은 끊어졌다.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지금. 아 괜찮습니다. 소린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와서 법정 스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 하던데. 안녕하십니까. NBA를 아주 맛있게 구워보는 느바비큐. 저는 진행의 이봉호입니다. 파이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패자들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꺾고 올라와서 히어로가 됐거든요. 근데 뉴욕 닉스를 만나면서 빌런이 지금 돼가는 모습이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들도 야 지금 뭔가 엄청나게 갈고 닦아서 다음 시즌에 돌아오겠다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세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파이널이 뭐 4승 1패라고 본다면은 그냥 허무하게 한쪽 팀이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이겼겠구나, 홈에서 한 경기 정도 그냥 뽑아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번 파이널에서 좀 보여준 모습, 연기리 형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즌 내내 얘기했잖아요. 샌안토니오는 아쉬운 게 좀 윙이 사이즈가 작고 윙에서 이렇게 뭐 생산을 해줄 선수가 없다는 게 약점이었는데 뉴욕 윙에 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윙이 좀 아쉬웠던 게 결국은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윙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저는 아쉬웠던 게 컨퍼런스 파이널 끝나고 웬비가 울었잖아요. 뭐 아니 아직 남았는데 쟤 왜 울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참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저렇게 승부욕이 있는 선수도 아니 저거 우는 거 너무 멋진 거다라고 했고, 사실 저도 너무 빨리 뭔가 샴페인 터뜨리는 느낌? 그때만 해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때도 오클라호마 시티가 빌런이고 샌안토니오가 선영인데 그게 파이널에서 완전 바뀌잖아요. 예. 파이널에 대한 대비, 우리가 올라가면 우승한다 이런 생각을 너무 빨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1차전 패배하고 2차전도 아쉽게 패하고 그 두 개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7차전 눈물은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김칫국을 마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어. 진짜 쎄 빠지게 해서 겨우 이겼는데 디펜딩 챔피언이어서 그 눈물은 저는 인정하는데, 다만 거기서 힘을 좀 너무 많이 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보다 훨씬 치열해요. 피지컬적이고 굉장히 많이 뛰어야 되고. 근데 이 썬더와 스퍼스의 이 시리즈는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 파이널까지 포함해서 다 통틀어서 가장 피지컬했던 시리즈 같아요. 진짜 이거는 매 경기 보면서 막 보는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맞아요. 지난번 붙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진짜 막 디트로이트 90년대 올랜도도 자매품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실제로 싸웠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농구를 좀 못하면서 싸우는데 아 그러지 마. 좀 여기서 그래도 나름 보컬이면서 이러니까. 물동거 아니라면서요. 아니 아니 그러지 마. 예. 일본 시드란 말이야. 예. 그래서 그만큼 힘들게 싸웠기 때문에 그 눈물이 이해가 되는데, 반면 스퍼스가 거기서 힘을 너무 뺀 것 같아요. 저는 서사적으로 좀 상징적이었다 봐요. 오클라호마 시티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2025년에 우승할 때 역대 두 번째로 어린 선수단을 이끌고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 팀이 드래프트 기반 자체 우승 팀이니까 미래 자산을 소모하지 않았어요. 과거가 아름답고 현재는 우승인데 미래도 밝아. 세상에 이런 팀이 어디 있습니까? 저 포함해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다 그랬어요. 이 팀은 장기 집권할 거다. 맞아요. 누가 오클라호마 시티를 꺾을 것이냐. 그죠. 근데 더 어린 팀이 나와서 오클라호마 시티를 꺾은 거예요. 심지어 정규 시즌 포함해서 12경기를 했는데 8승 4패로 네. 디펜딩 속되면 발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샌안토니오가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파이널에 진출한 팀이 됐죠. 그러면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썼던 서사를 올곧이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부에서 만들었다시피 정반대에 있던 팀이 어디서 듣도 못한 애들을 다 끌어모은 외부 수혈 팀이, 현대는 그러면 역행하는 그런 외인 부대가 샌안토니오의 서사를 그냥 4승 1패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도 오클에 뭐 하나 이어받긴 했죠. 빌런의 서사를 이어받아 버렸죠. 그거는 뭐 팬들이 하는 말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샌안토니오 우승했으면은 진짜 전문가들이라든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서사거든요. 25세 팀이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시즌에 0.5세 더 어린 팀이 나타나가지고 그 25세 팀을 꺾는다. 그리고 웸비라는 그런 이제 상징적 아이콘이 우승을 한다. 지금 샤이 길레스알랜드 민심도 별로 안 좋은데 정말 완벽하잖아요. 근데 뉴욕이 고담 시티가 샌안토니오를 꺾고 우승해버립니다. 초를 제대로 쳤죠.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서사가 저는 가장 흥미로웠어요. 샌안토니오가 뉴욕한테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상성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정규리그만 놓고 보면은 사실 뉴욕에게 스퍼스가 질 이유는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제가 사실 스퍼스 우승을 예상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네. 그게 한번 얘기 짚고 넘어가고요. 네. 뉴욕 팬들한테 심심한 사과 한번 드리고 네. 일단 저는 컨퍼런스 파이널 여파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 힘을 많이 뺐고 그리고 뉴욕이 이렇게까지 스퍼스를 상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올 줄은 아마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초반에 사실 뉴욕이 운도 좀 따라준 게 사실 1, 2차전 잡은 게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슛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특히 코너. 이 코너에서 거의 스퍼스가 이거 이제 뭐 전문 용어죠. 맛이 가기 시작한 게 1차전 때 웬반야마의 수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로밍 디펜스인데 웬반야마의 수비 범위에 코너 견제까지는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적당히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잘 들어가니까 2차전 때부터 웬반야마가 코너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체력 소모가 훨씬 가중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1, 2차전, 그러니까 뉴욕이 만든 1, 2차전 게임 플랜 그 실행에 스포츠가 준비한 여러 가지 플랜이 꼬인 것 같아요. 스포츠는 약간 2차전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야 우리는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준비할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컵 대회 결승에서 뉴욕에게 졌지만 그거는 그냥 이벤트 게임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 스포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첼 로빈슨이라는 자연재가 있었으니까 네. 그때 컵 대회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스포츠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왔던 것 같은데 뉴욕은 그 정도로 깰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좀 되게 쉽게 생각한 게 뉴욕이 정규 시즌 때도 그렇고 플레이오프 때도 그렇고 코너 최강자 중 하나예요. 코너에서 게임 푸는 게 잘하고 특히 상대 패킹 수비 두들겨 패는데 도사거든요. 네. 코너로 돌려가지고. 근데 그런 수비를 그렇게 방만하게 준비했다는 거는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전 때 사실 전반전에는 그 코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망했구나 싶었죠. 근데 후반전에서는 이게 평균 회의가 되면서 그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전했죠. 그때부터 아마 저는 샌안토니오 수비가 많이 꼬이지 않았나. 예, 말씀하신 준비를 것처럼. 할 예. 시간이 없었던 것도 네. 있고요. 예. 그리고 이미 오클라시오마 시티에서 하면서 샌안토니오 많은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맞죠. 노출 그 많이 됐죠. 혼스 35 이런 거 다 썼던 건들 그대로 쓰는데 뉴욕은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게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게 뉴욕은 가장 큰 체력도 아끼고 준비도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가장 큰 1, 2차전 잡는데 큰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윙 차이가 너무 컸죠. 네. 현대농구에서 윙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옛날처럼 윙이 그냥 코너 바꿔서 슛 쏘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위치를 바꾸면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트랜지션도 가담하고 수비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샌안토니오는 샴페니, 반즈, 바셀 이렇게 언더사이즈 윙들로는 뉴욕의 그 두터운 전력한테 좀 이제 맞서기 힘들지 않았나. 만약에 해리슨 만스가 좀 전성기 시절이었으면은 그래도 좀 팀에 도움이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건 결과론인데요. 결과론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 파이널에서 아누노비 같은 상대를 만날 걸 미리 알았으면은 그렇죠. 어떻게든 정규리그 때 카터 브라이언트를 키웠겠죠. 네. 그러니까 카터 브라이언트는 이제 빅 윙으로서 나름의 잠재력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재능이 결과적으로 너무 오래 급작스럽게 필요했던 결과가 돼버렸죠. 왜냐하면은 바셀 샴페인이 너무 작으니까. 카터 브라이언트를 중간에 미치온슨 감독이 쓰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못 쓰는 카드가 되어버린 게 결과적으로 이제 스포츠에게 너무 큰 안타까운 그런 변수가 되어버렸죠. 네. 그 에누노비가 완력으로 치고 들어가서 왼반야마 옆에 두고 예, 뒤에 예. 덩크 찍는 장면 두 번 있잖아요. 찍었잖아요. 그때 샌안토니오 팬들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웬비의 그런 약간 좀 여려한 몸 때문에 마음이 미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저런 윙이 있었으면은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켈든 존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렇죠. 이거 그러게- 페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뉴욕 팬들이 지금 그거 아시죠? 박스 유니폼 제작하고 있다고. 이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장사 들어가나요? 아직 향불 안 피웠는데. 이제 슬슬 피우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팍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스퍼스의 뭐 페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차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4차전 너무 큰 게 왜냐면 그 3차전은 제가 이제 방송 같이 했었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가 온 날이죠. 네.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뉴욕의 기세를 트럼프가 꺾었습니다. 맞아요. 메이크 샌안토니오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어쨌든 스퍼스가 그 상대 스프레이 패스에 대한 대비도 좀 더 해오고 네. 그러니까 스퍼스가 그 힘든 와중에도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3차전 전에 이틀을 쉬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3차전을 잡았고 이 또 마지막에 결정타를 데런 팍스가 날립니다. 킹스 때보다 너무나 잘했던 스탑 점퍼로 거의 뉴욕의 맞아요.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고 3차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4차전 초반에 그 말도 안 되는 점수차. 원래요. 정규리그 때 그 정도 점수차 게임 중에 나잖아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후반 잘 안 봅니다. 네. 그때는 아마 감독들도 상것도 중반쯤 되면은 그냥 항복하죠. 파이널도 네. 실제로 끈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근데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그 거의 30점 차 게임인데 그 29점 차로 끝나나 전반이? 20 3쿼터 초반에 상것도 초반에도 29점까지 벌어집니다. 벌어졌죠. 사실은 3쿼터 초반 점수가 13대 1로 한번 런하고 나서 더 벌어지는데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작전 타임을 빨리 끊더라고 3쿼터 초반에.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 보정을 했겠죠. 이게 잘 안 되니까 3쿼터 초반에 작전 타임 끊는 거 보고 뉴욕이 포기 안 했구나. 제가 사실 그래서 경기 계속 봤거든요. 예. 그 작전 타임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날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스포츠가 뭐 회복할 수 없는 거의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3차전 그 힘든 원정을 잡았고 4차전 전반에 이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4차전 후반의 대가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계속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똑같은 템포에 자기 농구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몸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볼을 돌리고 볼 간서는 것도 좀 약간 방만한 장면도 되게 많았고 네. 우리 앞서 있어. 이 경기 우리가 잡았어. 이런 마인드로 좀 포지션을 날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지적 나오는 영상인데 3쿼터 후반, 4쿼터 초반 때 오펜 리바운드를 잡고 그러니까 시리즈 내내 오펜 리브에 밀리고 세컨 찬스 밀리다가 4차전 때는 그것도 잘 됐어요. 근데 3쿼터 후반, 4쿼터 초반 때 오펜 잡고 계속 무의미한 3점포로 날린 게 몇 번 있었죠. 시리즈 딱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웬바냐마 성적이 좋거나 또는 샌안토니오 이긴 경기에서는 웬바냐마가 RFG 페인트 존 또는 링 근처 10피트 이내에서 네. 슛 점유율이 50% 60%가 넘어갔어요. 근데 진 경기나 웬바냐마가 못한 경기는 다게 40% 아래예요.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냥 쉽게 나 치고 들어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4차전 3쿼터 후반처럼 그냥 쉽게 3점 쏘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포지션을. 그런 안일한 플레이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런 비극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웬반야마는 1, 2차전 때 그 졌던 두 경기에서 외곽에서만 맴돌았어요.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차전 그 클러치 게임에서 그 중요한 클러치 게임에서 이 웬반야마가 두 번의 슈팅을 하는데 둘 다 코너 미드레인지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레인지거든요. 뭐 던질 만한 슛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웬반야마가 더 안으로 안 들어가냐고요. 그냥 공뿅 띄우면 잡아가지고 그렇죠. 하면 되는데 그죠? 3차전 때 그걸 해요. 네. 3차전 때 웬반야마가 의도적으로 안 해서 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공 잡아도 드리블 치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사실 그 장면이 뉴욕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4차전 그 후반에 앞서 있으니까 그런 플레이가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팀은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좀 젊은 팀이다 보니까 뭔가 좀 그 과거 팀 덩컨 시절의 스포츠만큼 좀 끈적이는 맛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기든 지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통해서 상대 진짜 이 상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냉혹한 팀이었는데 이번 4차전 후반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미치 존스 감독의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치 존스 감독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2차전 때도 클러치 상황에서 보면 팍스는 나와 있고 딜런 아퍼는 딜런 그냥 아퍼는 수납해버리고. 벤치에 있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웬비 다음을 잘한 게 딜런 아퍼거든요. 그쵸. 네, 평균 네. 득점도 그렇고 이 선수가 안 보였고 4차전 때도 대역전패를 당할 때 5점 차가 돼서 막 작전 시간 부릅니다. 7점 차 때 저는 불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제가 부르다가 클러치 때는 또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네. 그게 결국은 페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아쉬웠고 그런 게 좀 축구 감독의 실수가 아닌가. 그럴 때 인게임에서 목소리를 높여준 하트 그리고 지금 좀 모양새가 우습게 됐지만은 버틀러 네.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샌안토니오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역할은 팍스가 팍스죠. 해줘야 되죠. 목소리를 못 내면은 실력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브런슨이랑 너무 대비가 된 거예요. 브런슨이 파이널 평균 35점 할 때
팍스는 12점에 TS가 43%였나? 맞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장면 가지고도 말이 많거든요. 물론 뭐 부상 여파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결정적인 스틸을 따내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 스피드로. 물론 오지 아노노미가 오겠다는 생각은 못했겠지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4차전. 네, 4차전 때 네. 이걸 저는 보네드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던 세 분은 그거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돌았어야죠. 그죠? 무조건. 네. 어, 시간 끌면서. 그러니까 결과론이지만은 시도했으면 넣었어야죠. 네. 넣거나. 그렇죠, 넣었어야죠. 근데 넣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3점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작전 무조건 타임도 있었거든요. 돌아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전에 이 뉴욕의 심장이 뉴욕의 역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슛을 놓치면서 맞아요. 하트가 인터뷰하잖아요. 아누노비가 날 살렸다. 네. 그가 나를 살렸다. 근데 이제 그 스팔라이트마저 팍스가 가져가 버리니까 네. 스퍼스의 비극 중 하나는 그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은 디에런 팍스의 몫이었는데 이 팍스가 커리어 대부분을 세크라멘토에서 보냈고 거기서 플레이오프를 몇 번 안 해봤네. 네. 아 이게 너무 컸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5.3초가 남았잖아요. 거기서 그 미시전스 감독은 이만호 패스에게 공을 안 붙였어요. 그 안 붙이고 나오는 선수를 잡겠다라고 하는 수비였죠. 팍스가 있다가. 근데 브런슨이 잡았어요. 그죠. 브런슨을 못 잡게 하고 그다음 단스 선수가 잡게 했으면은 그런 팁이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예. 저는 세크라멘토 시절 때도 팍스를 엄청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팍스 같은 경우에는 샌안테에서 좀 억울하다면 억울하달까 그런 게 있는데 정규팀 때도 그랬어요. 이미 캐슬과 하프한테 가장 좋은 동선은 다 양보를 했습니다. 맞아요. 특정한 포지션에서만 직선 포지션, 직선 드리블, 픽앤롤 그 동선을 봤지. 양보를 했군요. 이거는 정말 많은 팬들이 관가하시는 예. 부분인데요. 몰랐습니다. 예. 팍스는 이미 UCG가 많이 줄여서 분들은 안 들어. UCG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볼 터치, 볼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동선 자체가 캐슬 하프 중심으로 짜였어요. 특히 캐슬 중심으로. 샌안토니오가 가장 득점 성능이 높은 게 캐슬과 웬비의 에어리어 51, LUB거든요. 그 동선은 올곧이 캐슬 동선이에요. 팍스는 그 동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코너 스팟으로 빠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페인 피크를 봐서 나오는데 그런 포지션이 한 게임에 많지가 않아요. 이건 좀 지금까지가 팍스를 위한 변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세컨핸즈부터 즐기던 그런 가장 좋아하는 직선 드리블. 팍스가 직선 드리블이 기깔나거든요. 트레이닝도 그렇지만은. 근데 그 동선은 샌안토니오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네. 시즌 이제 방송하면서 시즌 초반에 특히 스퍼스 중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시즌 극초반에는 데이런 팍스가 없었어요. 부상 때문에 네. 늦게 복귀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웬반야마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 가드들의 역할은 하포와 캐슬, 특히 캐슬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캐슬이 막 경기 때마다 실책을 하는데 네. 거의 우리가 뭐 얘 키워보자 거의 이런 마인드처럼 느껴질 정도로 욕하면서 보는. 캐슬한테 네. 역할 줬단 말이에요. 근데 팍스가 돌아와요. 근데 팍스가 원래 하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역할은 캐슬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스퍼스가 안 바꾸고 제가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팍스가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 잡겠다고 나대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아름다운 팀으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파이널 때 보니 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두 분은 면죄부를 주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니면 아니, 때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정은 아름다웠으나 예. 이 마지막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전성기 팍스가 필요했는데 이미 스퍼스에서 그 팍스는 봉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아. 왜냐 그 팍스가 없더라도 정규리그 60승 이상 하는 네. 팀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포지션에서 불구하고 해줬어야죠. 그리고 정말 5차전에 변명해 지금 5차전 사코 때는 포지션 몰아줬어요. 팍스가 할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시는 거래 섀도우 드리블, 섀도우 스크린 타고 들어가가지고 원 드리블, 투 드리블, 풀업을 던질 수 있도록 동선을 짜줬어요. 그게 몰아준 건가요? 어쩔 수 없이 팍스가 하게 된 건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든 팀에서 몰아줬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맥스 계약을 받는 사람은 지금은 대전에이트 신인 계약이거든요. 신인 지정 신인 맥스 계약인데 자기 시즌부터는 30% 맥스 계약이고 맥스 계약을 받는 버랜드를 득점하는 브런슨처럼 해줬어야죠. 브런슨은 5번 중에 4번 했는데 팍스는 한 번도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는 사실 맞아요. 너무 연봉 많아요. 생각하면 네. 이제 앞으로 받을 연봉 생각하면은 팍스는 이번 파이널 때 보여줬어야 돼요. 음. 이게 안 되면서 앞으로 팍스의 연봉은 늘어나는데 네. 스퍼스 팬들의 불안감도 같이 늘어나요. 비례해서 이게 참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슬픈 건 앞으로도 팍스가 예전 세크라멘토 시절처럼 하입을 받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네. 제가 미치 존스 감독이라도 캐슬 키우고 하프 동선 만들어주고 둘을 위해서 더 정교한 전술을 짜지 팍스를 위해서 뭔가 팍스 네가 우리 팀의 메인 브랜드라 해
해서 캐슬 하퍼를 코너로 치우고 뭔가 짜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디에런 팍스에게는 비극이고 스퍼스에게는 희극인 게 딜런 하퍼가 너무 물건이에요. 진짜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요. 예. 파스 영입했을 때는 어, 하퍼를 지명해야 되는 그 2순위 그게 들어오기 전이에요. 전이지. 네. 그러니까 하퍼 올 줄 몰랐어 세나토니는. 그럼 이게 이제 뭐 팍스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요. 좀 긍정적인 얘기 한번 가보면 딜런 하퍼가 싹 올라왔어요. 이제 빅윙을 보강해야 된다는 숙제는 그들도 이제 확실하게 알잖아요. 느꼈단 말이죠. 자, 바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원들 대상으로 뭔가 데리고 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딜런 하퍼를 역시 남기고 정리가 이루어지겠죠. 딜런 하퍼는 딜런 하퍼 남겨야죠. 무조건 그죠, 남겨. 딜런 무조건 하퍼와 네. 캐슬 웬비는 이제 거의 언터처블. 아, 세 명은 그러면은- 언터처블이고. 오클라호마 시즌 2가 되는 거죠. 떠나보내면 네. 하든처럼 되는 거죠. 이 캐슬도 뭐 거의 포인트 가드로서는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선수이긴 한데 이 선수는 이미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수비로서는 거의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자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골밑은 웬비가 맞고 그리고 외곽은 캐슬이 맞고. 그러면 이제 그 깔때기 수비도 완성이 되고 그 구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쉽게 바꿀 수 없는 거. 정말 그래요. 오클라호마 시티 원래 원조 빅스랑 똑같아요. 웬비 사기적인 사이즈, 네, 듀란트. 듀란트, 캐슬, 웨스트브로 초기 버전이죠. 근데 비슷하네요. 아, 턴오버 많은 것도. 공격은 마이너 버전이고요. 예. 많이 마이너죠. 네, 수비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수비는 제 생각에는 웨스트브보다 더 똑똑하게 해요. 웨스트브는 그냥 마음 없었거든요. 하퍼는 하든이 될 만한 싹이 보이죠. 근데 하퍼를 포기해서 전력을 보강하려고 생각한다. 그거는 진짜 오클라호마 시즌 2가 되는 거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면 바셀을 결국에는 매물로 삼아서 누군가를 데려올 가능성도 근데 이제 있나요? 아니요, 그 아니요. 트레이드 시장에서 비깅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게 네. 이제 비깅의 가치는 모든 팀들이 알기 때문에 쉽게 내놓지 않죠. 결국에는 뭐 드래프트를 하면 또 기가 막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카터 브라이언트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키워낸다거나 뭐 어쨌든 그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 트레이드 시장에서 비깅이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하긴 있어도 그 팀이 잘 안 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결정적- 이제 네. 소모 자원이 더 많아요. 이제 네. 확실히. 결정적으로 세난트는 그런 트레이드를 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선을 하면 로스터를 보면 네. 지금 빅만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루크 코넷 남기고 올리닉, 비욘보, 플럼리 중에 다 두 명은 FA, 다 FA 예요. FA니까 다 버려야 되고 FA도 지금 반스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 FA입니다. 네. 다 FA예요. 그리고 네. 맞아요. 짝 린지 정리가 돼요. 워터스 뭐 이런 애들, 매크로플린 이런 애들도 필요 없어요. 다 버리고 예. 윙을 어떻게든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윙에 세난트는 대한 값어치가 많이 올라와서 쉽지 않은데 이게 프랜차이즈 특성을 봐야 돼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너네 왜 그 많은 에셋 가지고 비깅 보강 안 하냐.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팀이 만들어진 과정을 안다면은 기존에 그 끈끈하게 맺어진 선수를 희생해가지고 누구를 데려온다 그거는 안 되거든요. 세난토는 이미 30년 동안 그런 운영을 해왔어요. 리차드 제퍼슨 같은 실패한 선수도 끝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왜? 본인들이 FA를 데려온 선수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화합을 중시하고 키운 자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바셀이 시장 가치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켈든 존슨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둘을 희생해서 누구를 데려온다 그런 건 상상하지 않습니다. 남겨야 된다는 세난- 주장이시고. 아니요. 세난트는 그런 트레이드 한 팀이 아니라는 아니기 걸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 스퍼스의 뭐 차기 시즌 빅 윙은 모르겠고 빅 슈터는 한 명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현중. 이현중이라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제발 좀 가라. 제발 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NBA 인기 좀 확 한번 네. 올라갈 수 있게. 린디 워터스 이런 애들 좀 쳐내고 왜냐 NBA에서는 빅 슈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신장 좋은 슈터니까. 예. 뭐 수비수들도 그들에겐 적당하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예. 아 말씀. 저는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웬바냐마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빌런의 이미지를 살짝 쌓고 있어요. 하드 파울이 사무국 측에서도 좀 이제 비호받는 느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하라고 나가는 거는 진짜 파이널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던가 인터뷰에서도 뭐 물론 그거는 이제 호승심이라고 봐지긴 하는데 뭐 다시는 보지 맙시다라고 뭐 멘트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쌓아가면서 비호감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자 우리 세 분의 저보다 형님들이시니까 다 꼰대시란 말이죠. 저도 꼰대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그런 궁금해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쉐이처럼 그런 거 안 한다. 뭐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빌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미운 털이 좀 많이 박혔을 거예요 팬들한테 이번에 오히려 뉴욕이 뜨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죠. 웬비에게 또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쳤잖아요 지금. 예. 웬비에게 더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하는 게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내구성이 의심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쳤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곧 들어가는 길은 일단은 끊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뭐 랄프 샘슨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올라존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예. 샘슨이나 올라존이 86년이었나요? 같이 파이널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비는 샘슨처럼 돼서 낙마할 수도 있고 올라존처럼 살아남아가지고 위대한 챔피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죠. 22살이니까. 그러면 빌런 이미지는? 아 저는 22살이니까 그럴 수 있다 봐요. 네. 르브론도 2007년에 수입당하고 되게 겸손해졌어요. 그 22살이잖아요. 겸손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웬반야마 살 놀란 게 저는 그 미네소타랑 할 때 나즈레이드 뒤통수 친 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건 근데 정말 이번에 보고 쳤죠. 파이널에서도 브런슨 이렇게 약간 패대기 네. 쳤죠. 패대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경기 중에 어떤 좀 짜증나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를 약간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미지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정규리그 때는 이 정도로 짜증나는 상황이 없었나 봐요. 근데 플레이오프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 소림사 수련을 한 번 더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소림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와서 법정 스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 있던데. 아니, 그리고 제가 소림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소림사 얘기를 소림사는 지금 비즈니스예요. 거기는 수련사인데. 맞아.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캠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필요하고 그리고 뭐 결과론이긴 한데 이 기대가. 뉴욕이 아까 네. 뭐 잠깐 그 배트맨 슈퍼님이 나왔지만 이 DC가 아닌 이 마블 코믹스에서는 이 뉴욕에 상주하는 이 히어로들이 많습니다. 뭐 스파이더맨부터 해가지고 뉴욕에는 빌런이 필요해요. 네. 이번에 웬비가 빌런 역할 제대로 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겪었던 일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진짜 NBA 페이스가 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런 이미지로 가는 거는 이 애덤 실버 총재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자기 반성도 좀 많이 하고 다음 시즌에는 누가 짜증나게 하더라도 네. 좀 위에서 좀 안아주고 좀 이런 모습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인터뷰도 네. 조금은 더 성숙하게. 제가 동의하는 게 그렇게 인게임에서 짜증을 내려 해도 서사를 쌓고 해야 됩니다. 요키치가 마포주를 치려다가 카메라 펜 쳤죠. 마포 치고 싶었는데 그리고 모리스 형제 밀치고 돌투도 까고 네. 근데 요키치 크게 욕 안 먹었잖아요. 왜냐하면 서사를 쌓고 나서 했잖아요. 네. 오히려 참아서 아쉬워. 내가 이놈을 때려도 되겠다고 모두의 공감이 섰을 때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웬비는 그 서사를 쌓기 전에 그런 사고를 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치 당하죠. 요키치처럼 웬만하면 얼마나 눈에 안 보이고 린치 당했습니까? 하드스타인 잡는 거 맞잖아요. 까고 잡고 손가락 그렇죠. 꺾고 난리 막 났었죠. 당기고 압니다. 웬만하면 당하는 거. 근데 그렇게 뜬금없이 리드를 눈으로 보면서 까고 브런스 머리를 이렇게 패대기 치고 이러면은 욕을 먹는 거예요. 요키치처럼 당할 거 당하고 페인한테도 4천한테 그렇게 헌팅 당하고 네. 덴버 떨어진 거 확정되고 나서 깠거든요. 동영팀 살 수 있게. 웬비가 약간 그런 좀 성숙함이 필요하지 않냐. 좀 영악해져야죠. 근데 아직 어린 선수라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선수니까. 근데 요즘 대중들을 보면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지고 그냥 되게 뭐랄까 그 선수를 좀 낙인 찍어버리는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찍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웬비가 그래서 좀 부단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팬들의 여론을 좀 이해하고 어쨌든 젊은 선수고 NBA의 페이스가 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퍼한테 배워야죠. 하퍼 네. 얼마나 점잖습니까? 아 근데 하포도 네. 너무 웃긴 게 바셀이 특이한 얘기 해줬잖아요.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네. 그 하포가 시킨 걸까요? 그렇지 아니요, 않겠죠. 그 바셀이 내가 봤을 때 네. 하포가 시즌 내내 약간 투덜댔던 것 같아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바셀이 이걸 듣고 참고 하다가 파이널 때 졌잖아요. 자기도 짜증 나거든. 그냥 얘기한 거 아닌가. 왜냐면 그 자기 역할에 좀 불만이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론을 보면은 사실 그 멘트에 되게 좀 약간 동조해주는 팬들도 많았어요. 네. 야 마치 하퍼를 더 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미치 존스가 끊어서 쓴 게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사쿼터 어. 때 하퍼가 좀 지쳤을 때 그 잘 되던 돌파가 오지한테 모조리 가로막혔습니다. 아. 정말 제가 다 세어봤어요. 네. 오지 앞에서 단 하나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끊어서 준 게 하퍼의 그런 밝음을 그 빛을 잃어가는 걸 조금 미천스는 막아줬다. 아 오히려 더 썼으면 오히려 좀 이제 20살 약간 이제 청년이 약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정말 오지한테 다 쳐발렸습니다. 네. 그런 또 네.
시각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보면은 에누노비가 더 위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모멘텀마다 하프의 그 정확한 돌파를 다 블록했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스퍼스의 폐해를 논하고 문제점 논하는데 사실 스퍼스가 이 지경이 된 거는 안노비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안노비의 그 신의 오른손. TV 그렇죠. 신의 오른손. 아니 그 뉴욕 어떤 기자가 아누노비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요. 아 이제 월드컵의 계절이다. 지금 월드컵을 하는데 너 이 사진 봤냐 하면서 이 디에고 마라도나의 그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네. 요 신의 손, 신에서 요 장면과 아누노비의 요 손 이거를 약간 비교해서 붙여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여주면서 막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 이제 아누노비는 아 마라도나는 뭐 정말 뭐 아이코닉한 선수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에 낚이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냥 적당히 넘기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될 정도로 이 정말 뉴욕 스포츠 역사에서 만약에 뉴욕에서 어떤 방송사가 애국가를 만든다면 1번으로 나올 만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네. 그 아누노비 때문이에요. 그거 없었으면은 그렇죠. 이승입이 됐을 거고 이 주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쵸. 팍스도 살고 하트는 죽고. 네. 하트가 그때부터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후의 경기력이 달랐을 수 있거든요. 네. 그 프랑스로 우승할 수 가능한가? 뭐 얘기가 그렇겠죠. 우리가 저는 진짜 하트 그 대사가 이제 영화 같더라고요.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네. 진짜. 브런슨으로 우승할 수 있는가? 타운스는 여기까지인가? 그러니까 타운스는 랜드를 다시 데려와야 되는 그리고 웸비 이제 고트로 가는 거. 그렇죠. 아, 사실 그러니까 스포츠가 재밌어요. 음.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4승 1패고 뭐 되게 역전패도 많이 당하고 했지만 이게 결과가 정반대로 바뀔 수 있을 만한 그 유일한 딱 그 타이밍이 그 아누노비의 그 손. 네. 저는 그 TV는 진짜 말도 안 되는 TV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서서 올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날아가면서 그렇죠. 처음에 덩크 생각했대잖아요. 네. 아누노비가. 근데 덩크는 아닌 거 보고 최대한 소프트하게 해야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 브런슨이 던지는 거 보면 음. 의도하고 던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런 던져야지 좀 있었겠죠.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기 일단 때문에 왼비를 빨리 밖으로 던진 거고요. 끌어낸 상황이었으니까 그죠. 좀 계산했겠죠. 근데 네, 만약에 이쪽 브런슨- 리바운드도 네. 없었어요. 조금 네. 브런슨이 맨비는 그 제외하면. 공격 리바운드까지 계산하기에는 3점은 안 들어가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음. 그거 그냥 아누노비를 칭찬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고도의 집중력. 근데 자기 인바운드 패스할 때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았고 그때 공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딱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래도 다 그걸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때 운스가 옆에 없었던 것도 정말 다행이죠. 네. 운스가 반대로 있었으면은 마지막 공격에서 운스가 있으면 발끼고 오펜 나왔죠. 반대로 샌안토니오 마지막 공격도 보면은 되게 잘 짰는데 그 맞아요. 앞에 인바운드 패스 앞에 타운스가 서서 돌려서 한번 맞아요. 걸렸잖아요. 걸렸죠. 했잖아요. 그냥 네. 걸렸으면은 캐슬의 엘리옵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인바운드 패스를 선택을 그걸 막는 걸 했고 여기는 안 했고 정말 소름 끼치도록 아무도 운스의 그 디프레션을 기억 못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저도 지금 조명해주는 방금 게 생각났어요. 있더라고요. 정말 네. 멋진 플레이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샌안토니오의 뭐 빌런화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 젊은 선수들의 굉장히 큰 뭐 투지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기고 싶은 의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이제 뭐 욕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저도 좀 눈살 찌푸리는 게 몇 군데가 있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파이널 특집으로 세 분 함께 하셨는데 한 분씩 좀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네. 뉴욕 축하드리고요. 시카고는 한 10년 정도만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든든한 친구 하나 옆에 두고 가야죠. 뉴욕은 네. 떠났으니까 네. 시카고는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크라멘토는요? 세크라멘토는 급도 안 되죠. 예, 거기 한 알겠습니다. 20년 걸릴 것 같은데. 거기는 올해 드래프트 운도 없는 거 보니까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박성 기자님. 뉴욕 우승 진짜 축하드리고 그동안 이제 뉴욕이 명문 구단이다. 조금 아리송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몇십 년 동안은. 그 스퍼스가 좀 뭔가 빌런화된 것 같아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스퍼스는 젊은 팀이고 이 팀이 이제 탑독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이미지가 갖춰졌던 것 같아요. 뉴욕이 상대적으로 언더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쨌든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를 것이고 새 시즌이 찾아오면은 좋은 매너로 다시 플레이하면은 팬들의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도 심기일전해서 다음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도. 이번 시즌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시즌뿐 아니라 앞으로 NBA를 막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잖아요. 르브론과 듀란트와 커리가 없으면 어떡하냐. 근데 그들 없이도 이렇게 흥행을 만들었다는 거 NBA는 항상 이렇게 화수분처럼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좋은 선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번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좀 뉴욕이 만약에 못 올라갔더라도 커닝햄이라는 정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겠죠. 그렇죠. 네. 미국 스타가 또 탄생을 했을 네. 테니까 좋습니다. 이 뜨거웠던 파이널 여정을 끝으로 치열했던 NBA 길고 긴 시즌이 마침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 느바비큐 역시 오늘 방송을 끝으로 대망의 시즌 2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저희를 시청해주시고 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느바비큐도 살짝의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구는 불편의 구호야 제맛이죠. 지금까지 느바비큐였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시즌 3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